자 얘들아 은행에 돈을 맡기면 고맙다고 얘들아 이자를 줘. 맞니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얘들아 100만 원을 맡겼어 은행에. 그럼 이게 내 돈이긴 하지만 내가 당장 얘들아 은행에 있는 100만 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말 이해돼? 근데 은행은 얘들아 자기 돈은 아니지만 이 100만 원을 자 내가 얘들아 은행에 맡겼어? 근데 은행은 1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줘.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이자를 얘들아 한 4% 정도 받았다 치자. 이거 괜찮아? 그럼 수익이 나겠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자를 한 1% 정도, 요즘에 한 1% 정도 주지 않니? 0.5%, 1% 준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요 정도 얘들아 이자를 줘. 그리고 나머지 얘들아 3%에 해당되는 걸 지네들이 남겨 먹는 거지. 고맙다고 주는 건 아니지 얘들아. 우리가 맡긴 돈은 은행에서 얘들아 잘 굴러다니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아무튼 간에 은행에 맡기면 돈을 준다. 이자를 준다. 자, 내가 맡긴 돈을 원금이라고 해. 그래서 원이라는 이제 글자가 있는 거고. 자, 이자 준 것도 내 돈 아니니 얘들아. 이자 받은 것도. 그래서 얘들아 이자에 리자를 얘들아 쓰는 거야. 뭐 두음 법칙 때문에 이로 바뀌는 건 알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나의 얘들아 전체 재산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제 원리 합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많이들 모르는 게 얘들아 이자를 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자, 단리법으로 얘들아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고 복리법으로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들아 이자는 계산하기 쉽게 매달 10%씩 이자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이자지만 얘들아. 매달 10%면 다 은행에 갖다 묻어놔야지. 근데 얘들아 매달 10%씩 이자를 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자, 똑같이 얘들아 은행에 시작했을 때 100만 원씩을 맡겼어. 근데 단리는 뭐냐 하면 일단 한 달 지나면 얘들아 둘 다 110만 원은 돼 있겠지. 10% 준다 그랬으니까 n이 1일 때 1개월 후에 110만 원이 돼 있을 텐데 자, 이 중에 나의 원금 내가 진짜 맡긴 돈은 100만 원이고 10만 원은 지네들이 이자를 준 거잖아. 단리법은 좀 치사해. 다 내 돈인데 110만 원 다 내 돈인 건 맞잖아. 근데 원금에만 10% 이자를 주는 걸 우리가 단리법이라고 해. 원금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원금은 100만 원이니까 한 달이 더 지났어. 두 달째야. 그럼 원금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만 더 받아서 120만 원이 돼. 또 한 달이 지났어. 그래봤자 원금은 100만 원이잖아 얘들아. 내가 추가로 얘들아 입금한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10만 원씩 줘. 뭐 이런 식으로 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이렇게 이자를 주는 방법을 우리가 단리법 이렇게 좀 불러.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나오겠지. 그 단리법이 뭔 줄 알아야 되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 단리법만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너무 얘들아 수열이 쉽잖아. 재미가 없단 말이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복리법은 뭐냐면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야. 치사하게 뭐 원금이 얼마나 이자가 얼마나 안 따지고 아무튼 내 통장에 얘들아 110만 원 들어있는 거잖아. 거기에 10% 11만 원을 주니까 121만 원이 돼. 그 다음에 아무튼 내 통장에 121만 원에 10% 12.1만 원 12만 1,000원. 그래서 133만 1,000원 이렇게 주는 거 맞아? 그 다음엔 산수하기 힘드니까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여기다 얘들아 이제 10% 증가하면 1.1 곱하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다가 1.1 곱한 게 이거 나오는 거 맞아? 또 여기다가 1.1 곱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매달 10%씩 증가하는 거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비율적인 증가가 되는 거고 단리법은 얘들아 비율적인 증가가 아니야. 일정한 증가가 되는 거야. 10만 원씩. 대부분 얘들아 너희가 뭐 대부분 복리겠지라고 얘들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꽤 많은 금융사에서 얘들아 제공하는 이자 얘들아 상황이 단리법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 이거 괜찮니? 참고적으로 니네 단리법이랑 복리법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달 똑같지? 10,000원 차이가 나고 얘들아 31,000원 차이가 나니까 둘 사이에 얘들아 금액의 차는 점점점 벌어지지 않겠니?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근데 이 차이가 얘들아 이게 나중에 이제 n이 좀 커지게 되면 되게 엄청난 차이로 얘들아 벌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례로 뭐 이런 뭐 이렇게 어떤 경제학자가 얘들아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얘들아 이제 미국이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얘들아 인디언들한테 이렇게 좀 점령을 좀 했잖아. 점령할 때 이제 처음에 총 같은 거 주고 뭐 사냥할 때 편하라고. 근데 점점점 총알을 비싸게 파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그지? 그래서 인디언들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큰 땅에 살았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60달러, 6달러였나 얘들아? 뭐 이렇게 6달러인가? 이건 정확하진 않아 얘들아. 한 6달러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얘들아 큰 땅, 그러니까 지금의 한 텍사스 정도 있는 그 면적, 우리나라보다 커. 그 땅을 얘들아 이 정도에 팔았어. 몇백 년 전에. 한 400 몇십 년 전에 팔았어, 미국인들한테.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건 많이들 얘들아 경제학자들이 당장에 얘들아 눈앞의 이익 때문에 큰 거를 잇는다, 뭐 이렇게 소탐 대실 뭐 이거에 한 이제 일화로 얘들아 쓰이긴 하는데, 이게 잘 봐. 자, 인디언 조상이 만약에 이 6달러를 받아서 은행에 맡긴 거야. 단리은행에 맡겼을 수도 있고 복리은행에 맡겼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이자가 그동안 이제 경제학자들이 교사를 해본 거야. 그동안 금리 변동으로 얘들아 조사를 해봤을 때 단리법으로 몇백 년 맡겼을 때는 그냥 LA에 뭐 뉴욕에 얘들아 되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얘들아 저녁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대. 미슐랭 3스타 막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1인분에 막 이렇게 1인분에 95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1인분에 95만 원. 근데 가지마, 내가 1인분에 50만 원짜리 먹어봤거든? 서울의 무슨 호텔에서. 근데 그거 먹고 와이프랑 먹고 연애할 때 먹고 이렇게 다 차 타고 와서 그 니네 그 파주에 칼국수집 있어 얘들아. 배고파서 칼국수집에서 칼국수 먹었어 얘들아. 이렇게 막 욕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막 그랬어 얘들아. 아무튼 간에 단리로 돈이 불어나면 얼마 안 불어나잖아. 근데 이 복리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돈을 복리로 얘들아 은행에 이제 한 400 몇십 년 넣어놨다 치면 현재 얘들아 텍사스 땅 다 사고이 거기서 LA 땅 절반 정도 살 수 있대. 얘들아 텍사스엔 실리콘밸리가 있지.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들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를 살 수 있어. 우리나라 몇 번 살 수 있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코카콜라 같은 거 하나 팔면 우리나라 기업 다 사는 거 알지? 삼성 반도체 다 필요 없어 얘들아. 콜라 팔아서 다 사.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나라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아무튼 그 단리랑 복리가 뭐 여담인데 얘들아. 그래서 단리랑 복리가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알겠지? 등차 수열의 증가랑 등비 수열의 증가랑. 함수도 봐볼까? 등차 수열 1차 함수지. 등비 수열 지수 함수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 소리지.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를 따르게 될 거니까. 여담으로 너희가 그냥 상식선에서 얘들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니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연 이율이 주어져 있을 때 단리법, 복리법의 얘들아 이제 합계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잘 해줘야 돼. 연 이율이 R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 이율이 R%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 연 이율이 10%면 0.1이라고 주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들아 10%라고 주겠지. 위아래가 똑같은 문제인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근데 퍼센트로 나오면 니네들아 R%가 증가하면 1 더하기 100분의 R이 얘들아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 복리법으로 얘들아 등비수열 증가할 때. 근데 너희가 연 이율이 R이면 1 더하기 R을 곱해야 1.1씩 곱해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가 식의 모양이 좀 얘를 곱할 것이냐 얘를 곱할 것이냐는 살짝 달라질 수가 있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온 거냐 하면은, 지금 봐볼게. 연 이율이 얘들아 R인 복리법으로 얘들아 원리합계를 구해보자. 듣니 얘들아? 원리합계 구해볼 건데 잠깐만 내가 여기 요거 먼저 설명을 한번 해줄게 얘들아. 지금 설명하는 게 여기 설명하는 거거든. 자, 내가 원금 A1을 맡겼어. 연 이율이 R이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1년 지날 때마다 1 더하기 R이 곱해지게 되는 거 맞아? 복리는 등비수열이니까. 2년이 지나면 얘들아 이거에 제곱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N년 후에 내가 한 번만 넣은 거야 얘들아. 한 번 넣어놓고 얘들아 기다리면 너희가 이제 원리합계는 이렇게 식이 될 것이다. 외울 필요 없겠지. 등비수열 일반항 정도니까. 근데 등차 수열이면 너희가 처음이 A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A에 대한 얘들아 A에 대한 1 더하기 얘들아 이제 R, 그러니까 A에 대한 R만큼. 니네 만약에 10%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R 해주면 얘가 10만 원인 거 맞아? 숫자로 한번 이해를 해봐. 100만 원을 맡겼어. 연 이율이 0.1이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만 원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원래 있는 돈에다가 10만 원이 플러스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얘들아 어때? 얘가 얘들아 계속 더해지니까 2AR 되는 거 맞아? 세 번째 달에는 얘들아 3AR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n번째 달에는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얘들아 이제 NA의 R 이렇게 곱해지는 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지. 그래서 위에 건 등차, 밑에 건 등비로 너희가 이제 돈이 불어나는구나. 자,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내가 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너희가 이제 한 번만 돈을 넣어놓고서 더 이상 돈을 내가 넣진 않아.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N개월 후에 단리법의 원리합계가 이렇게 되고 복리법의 원리합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우리가 얘들아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있잖아. 좀 이벤트적으로 만약에 너희가 나중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럼 목돈이 한번 생기지. 그러니까 왕창 은행에 한 번만 넣어놓고서 계속 기다리면서 이자를 받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니? 대부분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월급 받고 살 거 아니야. 매달 얘들아 수익 중에 일부분을 은행에 저축을 할 거야.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얼마, 2월 달에도 얼마, 3월 달에도 얼마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돈을 적금에 드는 경우도 하나의 얘들아 경우의 수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너희가 구분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건 한 번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 적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여기 1번과 2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1번, 2번 설명하는 그 과정 자체는 너희가 한번 따라해 봐야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좀 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문제 차이가 뭐냐 하면 매달 초에 넣는 경우가 있고 매달 말에 얘들아 돈을 넣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자, 1월달, 2월달, 3월달 매달 초에 넣는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줄게. 자, 어떤 사람은 매달 초에 얘들아 이제 적금을 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얘들아 매달 말마다 이제 은행에 자동 이체되는 적금을 들 수가 있는데 둘이 내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좀 적어줄게. 내가 그리고 여기다 써줄게. 얘들아. 1월 초에, 2월 초에, 3월 초에 돈을 3번을 넣었어. 근데 갑자기 3월 말에 돈을 찾아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파란색 한번 봐보자 얘들아. 1월 말에 돈을 넣었어. 2월 말에도 돈을 넣었어. 3월 말에도 돈을 넣자마자 3월 말에 얘들아 돈을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거 괜찮니? 그럼 니네 처음에 얘들아 1월 초에 만약에 A만큼의 돈을 넣었어. 그럼 니네 한 달마다 얘들아 이제 이자가 이제 이율이 R씩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는 은행에 내 돈 몇 달 들어있었니? 3달 들어있었던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이 3월 말에 얘들아 내가 원래 A만큼 넣었는데 1 더하기 R이 3번 곱해져 있는 거 맞아? 첫 번째 달에 넣은 돈은 이만큼 불어나 있을 거야. 두 번째 달 2월 초에도 내가 A만큼의 돈을 넣었어. 얘들아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는 2달인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돈에다가 얘가 2번 붙어 있을 거야. 3월 초에서 얘들아 이제 3월 말까지도 얘들아 우리가 한 달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자가 한 번 붙었을 거니까 너희가 첫 번째 달에 넣은 돈, 두 번째, 세 번째에 넣은 돈이 각각 불어나 있지. 이 세 개가 다 더해진 녀석이 너희가 3월 말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한 방에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각각을 계산해서 더하는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처음에 넣은 돈 따로, 두 번째 넣은 돈 따로, 세 번째 넣은 돈 따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파란색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봐보시게 되면은 1월 말에 얘들아 A만큼을 넣었어. 그럼 3월 말에까지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너네 얘들아 은행에 몇 달 들어 있었던 거야? 2달 들어 있었던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건 이자를 2번밖에 못 먹어. 이거의 제곱이야. 2월 말에도 얘들아 A만큼을 넣었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1개월이 지난 거니까 1 더하기 R이 한 번 곱해지는 거 맞니?
그 다음에 3월 말에 A를 넣으면 이건 이자가 안 붙어 얘들아. 맞니 얘들아? 3월 말 뭐 아침에 넣고 저녁에 찾고 뭐 6시간짜리 이자 뭐 이런 건 없는 거야. 한 달이 되면 붙는 거고 한 달이 안 되면 이자가 안 붙는다라고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위아래 비교를 해봐. 자, 위에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찾을 수 있는 돈은 연두색만큼의 돈의 합을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매달 말마다 얘들아 돈을 넣게 되면 너희가 노란색 형광펜만큼의 돈을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우리가 편의상 얘들아 이 합이 등비수열의 합인데 어떤 식으로 더할 거냐면 거꾸로 좀 더할 거야 얘들아. 거꾸로 뒤에서부터 얘들아 위로 더할 거야. 자, 위 방향으로 보게 되면 둘 다 공비는 몇이야? 1 더하기 R인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둘 다 항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인 거 맞아? 이거 괜찮니? 뭐만 달라? 위에 있는 등비수열의 합과 밑에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 뭐만 달라? 초항만 다르지 않니? 얘가 초항인데 얘가 지금 초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이제 매달 초에 얘들아 돈을 넣게 되면 등비수열 공식 1 더하기 R에서 1 빼고 초항에 1 더하기 R에 3승 빼기 1. 이거 괜찮니 얘들아? 만약에 N개월이었으면 3만 N으로 바꿔주면 그만인 거 맞아? 근데 밑에 있는 파란색 월 말에 얘들아 돈을 넣었을 때의 원리합계는 R분의 초항이 그냥 A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R에 3승 빼기 1 이렇게 있는 거니까 둘 사이의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냐 하면 1 더하기 R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야.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얼마만큼 더 큰 거야? 1 더하기 R 배만큼 더 큰 거야. 노란색의 모든 항보다 초록색의 모든 항은 1 더하기 R이 한 번씩 곱해져 있는 거 보이지? 이거 괜찮니? 그럼 당연하다는 생각 드니? 아니 내가 얘들아 은행에 초마다 넣게 되면 은행에 있는 기간이 기니까 이자를 더 여러 번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너희가 내가 지금 얘들아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좀 적어준 부분은 일단 좀 적어놓자 얘들아. 모든 문제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 자, 적는 김에 이것까지 적어놓자. 매월 초에 얘들아 돈을 넣는 걸 우리가 기수불이라고도 하고 매월 말에 얘들아 이제 돈을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하고 입금이랑 똑같은 게 얘들아 불입 똑같은 말이야. 입금, 불입 똑같아. 입금액, 불입액 똑같은 거야. 자, 얘들아 지금 적어놓자 얘들아 이거. 적으면서 들어 얘들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야 매달 나 얼마씩 넣을 거야. 매달 초에 넣을 거야. 매달 말에 넣을 건데 뭐 6개월 넣을 거야. 1년 넣을 거야. 그럼 나중에 나 얼마 찾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얘들아 물어봐. 그래서 너희가 빨간색, 파란색을 하나의 공식처럼 얘들아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3만 N으로 바꾸면 뭐 일반적인 공식이 좀 되겠지. 자,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한번 공식에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공식에. 그래서 뒤로 가셔가지고 얘들아 니네 2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2번 방금 전에 뭐 A다 R이다 이런 거 썼던 거 있잖아. 그런 게 숫자만 바뀌어서 그 대입하는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알겠니? 근데 처음에 얘들아 푸는 거니까 너희가 방금 너희가 그렸던 그림 있지? 그게 나중에 이제 안 그려지고 바로 할 수 있으면 땡큐긴 한데 처음엔 좀 이렇게 그리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에 초 기수불이구나. 연초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10만 원씩 12번.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그냥 1초라고 쓸게 얘들아. 1초. 그 다음에 뭐 몇 년도인지 몰라. 얘들아 2021년도인지 얘들아 그냥 1년도인지 몰라. 그 다음에 2초. 쭉 가서 너희가 10초. 그 다음에 12초구나. 12초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니네 잘 들어. 이게 12년 후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얘들아 1년 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뭐 2001년이든 2001년 너희가 없었지. 2021년 초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이거 괜찮아? 그럼 니네 얘들아 그냥 근데 니 계산하기 쉽게 얘들아 지금 그냥 1초라고 생각해봐. 지금부터 12년이 지나면 12년 초야 12년 말이야. 돈 언제 찾는 거야? 분명히 문제 12년 후라고 나와 있지. 그럼 돈 언제 찾는 거야?
12년 말에 찾는 거 맞아? 요 말 이해돼 얘들아? 그래야 너희가 얘들아 12년 딱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그래서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은 12년 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1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얘들아 12년 말까지 이자 몇 번 붙는 거야? 이자가 몇 번부터? 이자 몇 번부터? 12번 붙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항상 기수불은 12번이면 12번 붙어. 기말불이면 12번이면 하나 모자르게 11번 붙어. 이런 요령은 너희가 이제 좀 몇 개 풀면서 터득하면 좀 빨리 풀 수가 있겠지 문제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연이율이 5%니까 얘들아 R은 뭘로 잡는 거야? 0.05로 잡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1 더하기 0.05니까 1.05지? 1.05가 라는 이자가 12번이 붙게 되는 거야. 그럼 니네들아 2초에는 10만 원은 당연히 얘들아 하나 모자른 11번만 붙지 않겠니? 그럼 마지막 12년 초에는 A12 이자 몇 번부터 점점점 이자가 한 번은 붙으면서 끝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기수불은 마지막에 든 돈에 이자를 한 번 먹고 끝내는 게 기수불이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아마 이제 너희가 내신이 원리학계가 빡세게 안 나오기는 해서 이거 갖다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얘들아 초다 말이다 말해주면 되게 편하거든. 근데 그거 되게 애매하게 줄 때가 있어. 그럼 너희가 얘들아 기수불인지 기말불인지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 있잖아. 이자를 먹고 끝나면 기수불 되는 거고 안 먹고 끝나면 기말불 되는 거야. 넣자마자 빼면 기말불이야. 넣고서 1년이든 한 달이든 있어서 이자 한번 먹고 빼면 기수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이제 공비가 1.05니까 1.05에서 1 빼주면 0.05분의 10의 1.05에 1.05에 12승 빼기 1인데 1.05에 12승은 몇이라고 줬어? 1.8이라고 줬고 이런 건 언제나 주겠지. 설마 이걸 계산하라 그러진 않을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 정도만 너희가 이제 뭐 계산해서 답 써 있으니까 정답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로 보는 건 아까 했으니까 어디 갔냐? 기말불 1개월마다 이거 해서 초 했으니까 12번 한번 봐볼게 얘들아. 12번 같은 거. 그러니까 아마 내신에 나오면 딱 요 정도로 하나 나오거나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과서에 얘들아 한두 개씩 꼭 있어 얘들아 매년 망할. 그래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매년 말에 얘들아 10만원씩 적립을 한다. 10년 후잖아. 매년 말이라고 명시해줬지. 그러니까 마지막 거에 이제 안 붙는 거야. 그럼 이건 바로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니네 연 이율이 1할이라는 건 0.1이다 이 소리야. 할푼 리 정도는 알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공비는 1.1이 될 거니까 1.1 마이너스 1분의 자 외워봐 얘들아. 너희가 공식을 한번 외워봐. 여기가 기수불일 때는 원금에다가 이자 곱해진 거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초항이었지. 근데 기말불이니까 얘들아 여기는 그냥 초항 얼마가 되는 거야? 10 되는 거 맞아? 만약에 매년 초였으면 10 곱하기 1.1이 초항이었을 거야. 그래서 1.1에 10승 빼기 1. 자 이거 계산할 수 있겠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정답 매겨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괜찮아 얘들아. 공식 정도 대입해 볼만 하겠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니네가 지금 이건 매년 혹은 매달 돈을 넣는 거잖아. 근데 니네 그 고양시 문제 어디 갔니? 고양시. 이런 걸 얘들아 한번 봐보게 되면 6번은 적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구라고 나왔지만 내가 이거 돈으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100만 원을 넣고서 얘들아 3%씩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얘들아 200만 원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고양시에 매년 100만 명씩 이사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디 살아? 알겠니 얘들아?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어 터지겠지 얘들아. 여기 다 아파트 무너질걸.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내가 100만 원을 한 번만 넣어놓고 3%니까 얘들아 1.03으로 n승이 돼서 몇 이상 되는 걸 찾아주는 거야. 200 이상 되는 걸 찾아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적금의 공식만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 문제 상황을 좀 알아야 돼. 약분되면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돼서 양말 로그 씌우면 n 로그 1.03이 로그 2보다 큰 건데 얘가 0.0128이니까 얘를 얘로 나눠주면은 너희가 이제 n이
몇 이상 되는 거야? 0.0128분의 0.3010 정도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얘들아 암산해봐. 한 24 정도 나오지 않니? 그래서 얘들아 정답이 몇 번 되는 거야?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암산은 개소리고 아무튼 이렇게 좀 풀면 되더라. 답이 써있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원리학계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가 얘들아 제일 확률 큰 건 야 기수분이다 기말분이다 원리학계 구해라 이 문제가 제일 크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 정도만 내가 이제 좀 추가해가지고 얘들아 그거까지는 너희가 좀 봐야 돼서 여기 1번 있는데 한번 좀 펴보시고 1번 있는데 자 얘들아 우리가 할부랑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자 할부가 뭐야 얘들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얘들아 나눠 갚으려고 나중에 월급 들어오면 차차 갚으려고 하는 게 얘들아 할부인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자 너희가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 한번 판매자 입장을 생각을 해봐 300만원짜리인데 얘들아 100만원을 미리 이제 받고서 얘들아 판 거니까 사실 할부 얼마 끄는 거야? 200만원에 끄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200만원을 판매자야 너희가 지금 분명히 200만원이 내 수중에 있어야 되는데 200만원을 받질 않았어 그리고 물건만 이미 준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사기치는 경우는 배제하고 혹시 내 통장에 200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 200만원 내가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릴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얘들아 200만원을 안 주고 나중에 줄게요 하고 물건만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할부를 끊게 되면 얘들아 너희가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얘들아 받을 수 있는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갚는 사람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갚아줘야 되냐 하면 자 단순하게 200만원을 4로 나눠주면 얘들아 50만원이잖아 근데 저 사람이 50만원씩 4번 갚아버리면 판매자가 손해지 지금 200 받을 수 있는 걸 50만원씩 4번 받는다 그럼 별로 얘들아 판매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지 않아 은행 이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얘들아 너희가 이제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50만원보다 더 많이 갚게 될 거야 이해돼? 판매자가 못 받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얘들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그냥 지금 얘들아 200만원까지 다 받아서 일시불로 팔았을 때랑 두 번째 상황은 지금 빵원이야 얘들아 원래 200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받고 물건만 넘겨준 두 명의 얘들아 판매자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래서 지금이 얘들아 1월 초란 말이야 1초야 그 다음에 얘들아 2초 그 다음에 너 이거 1초고 얘들아 이제 1말 2말 3말 4말 내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건 이해를 좀 잘해야 돼 얘들아 금융에 대한 너희가 이해를 좀 잘 해줘야 돼 1월 초에 샀는데 1월 말부터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구매자가 얘들아 1월 말에 얼마를 갚으면서 어때 부채 상환이 끝나줘야 되는 거 맞아? 게임 끝나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그럼 잘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판매자와 얘들아 구매자의 관계가 4월 말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판매자 입장에서 통장에 일시불로 산 사람 때문에 200이 들어있는 상황과 할부를 끊어가서 얘들아 빵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공평할 수가 없지만 이게 채무 관계가 끝나는 4월 말 시점에서는 얘들아 어때야 돼? 판매자 통장에 똑같은 돈이 있어야 공평하지 않겠니? 이 말 이해돼? 내가 200만원 지금 받아서 내 4개월 동안 은행 이자를 먹었을 때와 판매자한테 얘들아 A1씩 받아서 4월 말에 딱 A1 받으면서 게임 끝난 그 시점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공평하지 않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니 너희가 판매자라면 그래서 니네 비교를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200만원을 지금 받아서 너희가 이제 이자가 2%니까 4달 뒤에 지금 200을 받았다면 4월 말에 너희 통장엔 이만큼 돈이 모여 있어야지 돼. 이 말 이해돼? 그러면 똑같아야 된다. 뭐랑 똑같아야 돼? 구매자가 A1씩 나한테 갚아.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A1을 갚는 순간 끝나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1월 말에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A1을 받았어. 그럼 이 돈이 얘들아 판매자 통장에서 몇 달치 이자를 먹니? 4월 말까지.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몇 달치 이자를 먹어?
3달 먹는 거 맞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니까 너희가 이건 A에 1.02에 3승이 들어가겠구나. 얘는 A의 1.02에 2승, 얘는 A의 1.02에 1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갚은 돈은 이자를 받지 않는 거지. 4월 말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항상 할부 문제는 기말불의 원리합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마지막에 갚으면서 끝나야지. 이게 뭐 아닌 것도 웃기지 않아? 마지막에 갚아놓고 판매자한테 구매자가 그거 한 달 기다리면 그거 돈 될걸요? 뭐 이럴 순 없잖아 얘들아. 친구한테 돈 빌려놓고 얘들아 10,000원 빌려놓고 9,000원 주면서 야 그거 내가 줄 테니까 한 10년 지나봐 10,000원 돼 있을걸?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우리가.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요거의 원리 합계는 1.02-1분의 초항에 1.02에 4승 빼기 1인 거 맞아? 어떤 느낌이냐면 구매자가 판매자 통장에 적금 들어준 거야. 이 말 이해돼? 근데 항상 할부의 적금은 기말불 적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거 괜찮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받아서 4달 동안 묵혀놓으면 이만큼 돈이 돼 있을 텐데 판매자가 이제 구매자가 이제 할부로 끊어갔단 말이야. 구매자가 내 통장에 판매자 통장에 적금을 들었어. 적금이 4월 말에 만기인 거야. 4월 말에 만기 금액이 요 두 개가 어때줘야 된다? 같아줘야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할부에 대해서 이제 그 금융적인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홈쇼핑 같은 거 보게 되면 얘들아 거기 막 뭐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뭐 이렇게 뭐 무이자 뭐 이렇게 뭐 60개월 뭐 해가지고 얘들아 뭐 가방이든 뭐든 막 팔잖아 얘들아. 이상한 것도 막 팔잖아. 맞니 얘들아? 근데 거기 항상 보면 근데 일시불로 사면 할인을 해줘. 이게 나쁜 놈들이지 얘들아. 다 잡아야 되고 법 위법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거 다. 사실 거꾸로 말하면 야 원래는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한 뭐 이렇게 일시불로 얘들아 10만 원 할인이다. 근데 할부로 끊으면 10만 원 할인 안 해주잖아. 그럼 이자로 얼마 먹겠다는 거야. 10만 원 먹겠다라는 거 아니겠니? 이 말 이해돼? 니네 친구들끼리 돈 빌리는 걸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솔직히 친구들끼리 돈 빌릴 때 10,000원 빌렸다 쳐. 그럼 10,000원 받을 때 얘들아 거기서 니네 뭐 한국은행에서 공시율 받을 거야? 뭐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맞니 얘들아?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너희가 이제 이렇게 판매자가 못 받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구매자가 줘야 된다는 거.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1번 하나만 제대로 풀고 솔직히 뭐 이렇게 할부랑 연금까지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작기는 한데 그냥 혹시나 해서 한 문제만 더 풀고 2문제 푸는 거야. 할부 연금 하나씩. 알겠니 얘들아? 자 봐보자 얘들아 이거. 우리 기분 좋게 이 문제를 봐볼까?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얘들아? 성공한 사람이지? 자, 18번 가보자 얘들아. 18번 연금 문제 가봅시다. 성공한 사람이야 얘들아. 연금을 금년 말 올해 말부터 500억씩 받아. 근데 연금이 뭐야 얘들아? 연금이 실제 연금이 어떤 거야? 젊었을 땐 경제활동을 하는데 늙으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축해놓고 그 몇십 년치 이자를 이렇게 먹으니까 좀 많이 불어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나중에 얘들아 좀 타서 쓴다. 이런 개념인 거 맞아 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할부랑 거꾸로라고 보면 돼. 할부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게 할부잖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늦게 갚겠다라는 게 할부인 거 맞아. 근데 연금은 어떤 거냐면 내 돈이야. 내가 이미 적립해놓은 돈이야. 연금관리공단에 내가 어떻게 보면 맡겨놓은 거야. 그걸 찾는 거지, 그치?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정도 받으려면 젊었을 때 엄청난 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 주지 않았겠니? 이 말 이해돼? 자 그럼 봐봐. 너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500억씩 10번 받으면 5천억을 받게 돼. 근데 보기들을 보면 5천억보다 훨씬 작지 않냐? 이 말 이해돼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너희가 이번에는 연금관리공단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나는 되게 많은 돈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원래는 얘들아 얘한테 야 너 이번에 500억 가져가. 그러면 또 1년 뒤에 야 너 또 500억 가져가. 또 1년 뒤에 500억 가져가. 천천히 얘들아 줘도 되는 돈인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그럼 처음에 얘들아 1년에 첫 번째 연도에 500억만 주고 나머지 돈 갖다가 얘들아 연금관리공단은 뭐를 먹을 수가 있어? 이자를 먹을 수가 있잖아. 이 말 이해돼?
근데 이 사람이 얘들아 나 그냥 10년 동안 받을 거 이번에 한꺼번에 받을게 일시불로 땡겨 받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 말 이해돼? 근데 연금관리공단에서 5천억을 다 줘버리면 내 손해 아니야? 남은 돈 갖다 이자 먹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리면 내 손해잖아 얘들아. 니네 오늘 엄마한테 가서 얘들아 용돈 받아봐. 엄마 내가 1년 뭐 한 달 용돈 5만 원이면 엄마 어차피 줄 거 내가 한 80세까지 살 거니까 한 90세까지 살 거니까 미리 땡겨줘 라고 말하면 엄마가 땡겨주지 않아. 1년만 볼까? 엄마 1년 동안 용돈이 60만 원 받을 거니까 지금 60만 원 땡겨줘 라고 하면 절대 딜이 되지 않아. 이해돼 얘들아? 근데 엄마한테 엄마 원래 1년치 용돈이 60만 원인데 내가 미리 받는 대신에 한 50만 원만 줘. 그럼 엄마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아? 요 말 이해돼 얘들아? 받을 돈을 땡겨받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이 연금, 할부의 반대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너희가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사실 나는 이거는 내가 이제 단위를 좀 바꾼 거고 얘들아. 사실 그 평균적으로 얘들아 이제 사람들이 얘들아 이제 연금을 1년에 얘들아 한 500에서 600만 원씩 받아 1년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얘들아 퇴직을 하면 뭐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 나이대 얘들아 한 60대 평균이 얘들아 한 달에 50만 원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600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들아 1년에 600 갖다가 생활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니 얘들아? 한 달에 600이 아니라 1년에 600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갖다가 살기는 굉장히 빠듯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사실 이 정년 퇴직을 하든 뭐 희망 퇴직을 하든 퇴직한 사람들이 내가 얘들아 몇십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땡겨 받으면 일시에 목돈이 좀 생기지. 그래서 얘들아 그 목돈 갖다가 뭐 카페를 하나 차릴 수도 있고 뭐 치킨집을 하나 차릴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망하면 좆되는 거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런 게 얘들아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수령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얘들아 매년 말에 500억씩 받아서 10년 동안 얘들아 쭉 은행에 얘들아 이제 모아놓은 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을 할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돈을. 근데 지금 한 방에 얘들아 큰 돈을 받아서 10년 묵혔을 때랑 지금 당장은 내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는 다르겠지만 이 말 이해돼? 10년 뒤에는 어때야 돼? 내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가 같아야 공평한 거 맞아. 잘 봐. 은퇴 시점이 얘들아 지금 금년 초야 얘들아. 올해 초에 얘들아 퇴직을 한 거야. 이 말 이해돼 얘들아? 지금 올해 초에 퇴직을 한 거야. 그럼 내 통장에 지금 원래는 얼마 있어야 돼? 얘들아 지금 통장에 빵원이 있어야 돼. 이 말 이해돼? 1말 올해 말에 500억이 들어와야 되고 또 2년째 말에 500억이 들어와야 되고 10말 해서 너희가 얘들아 마지막으로 얘들아 500억을 받으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 맞아. 이렇게 너희가 돈을 모았을 때랑 당장 얘들아 땡겨서 큰 돈 받아서 10년 묵혔을 때랑 당장은 얘들아 차이가 있지. 내 통장이 빵원이냐 A원이냐 차이가 있지. 하지만 10년 뒤엔 어때야 된다. 10년 뒤엔 똑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니? 이 말 이해돼? 할부도 얘들아 어때? 채무관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통장에 있는 돈이 똑같아야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연금도 마찬가지야. 500억씩 얘들아 찔끔이란 말은 쓰긴 그렇지만 500씩 모아서 찔끔찔끔 10년 모으는 것과 목돈 받아서 10년 뒤에 있는 통장의 금액이 같아야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자 500씩 기말불의 원리 합계는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이자가 몇 프로였니? 10%였으니까 1.1 마이너스 1분의 500에 1.1에 10승 빼기 1 이게 내가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관리공단이 내 통장에 얘들아 기말불로 적금 들어준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얘들아? 내 통장에 500억씩 넣어주는 거 아니야 매년 말에 10년 동안 이것과 왕창 받아서 10년 묵혔을 때가 어때야 공평하다? 같아야 공평하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할부 문제는 얘를 구하는 거였고 연금 문제는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식 너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할부든 연금이든 미래 시점에 내가 이제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다라는 게 금융적으로 얘들아 맞는 말이거든. 너희가 아직 조금 이제 애기들이라
이게 왜 공평한 거 500억, 5천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한 말을 좀 곰곰이 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할부 연금은 풀이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럼 딱 지금처럼씩 세워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까지 해서 내가 이제 원리 합계는 그냥 짧게 얘들아. 요즘에는 이제 내신에 뭐 이렇게 빡세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내용적인 거 얘들아 복습 한 번만 해보고 내가 이제 4문제 정도 풀었잖아 얘들아. 그것만 제대로 풀고 교과서 얘들아 이제 이번에 풀면서 너희가 얘들아 니네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알겠냐 얘들아?